해리스입니까 트럼프입니까? 아하. 오늘 이제 투표를 한다 그러면 해리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맞는 거예요. 오늘 하면 10월에만 터졌어도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 지지자 아닙니다. 네, 먹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 너무 자세 팁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받지 않겠다 이런 공약을 또 내놨죠. 팁은 사실 현금으로 보통 많이 받잖아요. 이것도 근데 세금 신고를 해요? 그게 안 가신 지가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좀 못 갔습니다. 네, 못 갔어요. 이번 순서는 저희가 정말 새롭게 한번 도전적으로 마련을 해본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죠, 사실 그렇죠. 이분이. 네, 그분이 나도 한 코너 좀 하고 싶다. 네, 강력하게 압력을 넣어서 한 코너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한번 오늘 이렇게 어떻게 괴담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특히 대선 이야기 네.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서 아주 뜨겁게 취재하다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신 JTBC 김필규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과분한 소개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Hi, I'm Donald Trump. 대선 끝날 때까지 끝나게 아니다. 네, 해리스 밉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네. 자, 우리 김필규 기자님과 함께 어떤 코너가 마련이 됐느냐? 네. 코너 이름도 아주 뭐랄까요? 참 구시대적이고 김필규의 미국 이야기 뭐 이런 네.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네. 예. 그래서 필미랍니다. 필미. 와. 그러지 마요. 제가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김필규 기자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한테는 김필규 부장님이고 네네. 워싱턴 특파원, JTBC 워싱턴 특파원을 맞습니다. 4년간 하고 네. 현장에서 미 대선을 직접 발로 뛰고 취재하신 네. 분이고 사실 JTBC에서는 네. 이거 아부는 아닌데 네. 전설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과거의 인물입니까? 지금 벌써 막 댓글에 김필규 기자다 막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 속칭 네임드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나는 이게 뉴스룸 전 앵커, JTBC 아니, 초대 팩트 체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저 후배 직원들 동원하는 거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요? 정말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저와 사전 교감도 없이 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많이 이게 부담스러워요. 뭐가 그렇게 전설적이신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요? 팩트 체커? 네, 그 팩트 체크라고 하는 개념이 네.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는 네. 물론 있었지만 네. 이렇게 막 모든 언론사가 다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중진들 있잖아요. 처음으로 네. 팩트 체크라는 용어를 정말 네. 보편화시켰다라고 보면 되고. 아유. 미국 아니에요? 거기 먼저? 이제 선후배 미국에서 먼저 이런 있어? 방송 나는 못하겠다 진짜. 그다음에 JTBC 지금 없어졌지만 전설적인 프로그램 신혜원도 참여했던 정치부회의라는 프로그램이 그거, 있습니다. 그거. 네. 그 프로그램을 처음에 그렇습니까? 만든 분입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김필규 라인이라 이거죠? 네. 일단은 가만히 듣고만 있겠습니다. 예. 그 마이크나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마이크나. 알겠습니다. 예. 김필규 기자와 함께 그러면 네. 미국 대선 네. 정확하게 오늘 답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최선을 네. 다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입니까 트럼프입니까? 아하. 예. 네. 이거 뭐 모두가 얘기 나오고 있지만 현재 오늘 이제 투표를 한다 그러면 해리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면 해리스예요? 예. 오늘 만약에 투표를 진행한다 그러면 그래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일단은 뭐 이제 저희가 파퓰러 보트라 그래가지고 전국 투표로 봤을 때도 네. 사실은 지금 한 7%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서 해리스가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전국 투표가 미국 대선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네네네. 선거 인단 수를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그렇죠. 얘기는 많이 네. 들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도 7% 포인트라는 숫자 자체가 네.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네네. 전국 투표로 봤을 때 네. 이제 그런 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예측 사이트들이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뭐 538이라든지 뭐 버지니아대에서 하는 발음. 아니, 미국 많이 시민이가? 아니 미국 시가 아닌데 발음. 신영 기자 발음하는 거 가지고서도 많이들 이제 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뭐였지? 보니까. 기자는 너무 굴려 사실. 이게 뭐야? 네. 발음 좀 이렇게 정직하게 좀 해주세요. Pardon? 얄미워 죽겠습니다. 예. 네. 까불어 아니,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면 네.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내놓은
그 숫자를 보더라도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기관뿐만이 아니라 네. 또 예측 기관, 예측 아까 얘기했던 기관들. 538 그리고 뭐 버지니아대에서 하는 사바토의 수정 구술 네. 뭐 이런 예측 사이트들이 있는데 네. 수정 구슬요? 사바토의 크리스탈 볼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런 구슬이 사이트가- 맞춥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 그것만 그렇고요. 수정, 수정 구슬로 이렇게 해갖고 아니, 문어도 맞추는데. 네. 연기 막 피워갖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보통 이제 아마 우리 같으면은 뭐 쪽집게도사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우리 문화에서는 했겠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네. 보통 뭐 예, 마녀인가요?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수정 구슬 네. 놓고 예측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따온 이름인데 거기서 보면은 지금 대부분 다 한 53대 뭐 47 정도로 네.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그래요?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뭐 지지율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그건 전체 예. 분위기니까 그렇고 핵심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주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사실상 결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이 예측 기관들이 봤겠죠. 예, 보고 나서 이 결론을 냈을 거 아니에요. 예. 보정값이 다 들어간 거예요. 예측 그렇죠. 조사에는. 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주별로 이제 예측을 한 건데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전제가 사실은 좀 중요한 전제입니다. 지금 투표를 하면이라는 단서가 네, 네, 네. 항상 붙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직 선거 많이 남았습니다. 네. 지금 뭐 2달 이상 남았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68 days 남지 않았나요? 68 맞습니다. That's correct. 훨씬 바로 왜 이렇게 예. 아니 뭐 어디 뭐 미국 뭐 했어요? 아니요. 국내파입니다. 정통파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온 지 지금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네, 됐는데 아직 시차 적응 안 됐죠. 예, 뭔가 더 네. 이렇게 좋은 영어가 나오고 하니까 친숙하고 좋네요. 68 days가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네. 옥토버 서프라이즈라 그래가지고 예. 옥토버 10월에 서프라이즈. 예, 네. 10월의 충격. 깜짝 놀라죠. 10월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네. 10월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도 선거 결과는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있는데 10월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10월을 겨냥해서 예. 이렇게 그 보따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팍 터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어느 한쪽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10월에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렇게 박빙의 선거 구도에서는 네. 10월까지 끝까지 봐야 한다는 게 이제 미국 선거판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특히나 근데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이번에 눈여겨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네. 카멀라 해리스 이제 후보가 흑인 여성이라는 소수계의 어드밴티지를 안고 이제 출마를 했지만 네. 네. 그게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 사실 흑인 뭐 15% 정도밖에 안 되고 예. 나머지 상당수가 이제 백인이고 네. 또 투표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층이 백인 남성층인데 네. 만약에 10월에 어떤 일이 터진다고 한다면 네. 흑인 여성인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었던 민주당 성향의 백인 남성들이 내가 굳이 이런 사람한테 투표를 하러 가야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투표소에 가지 않는 그러니까 좌절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538에 제가 이제 취재를 했었던 거기는 수석 연구원이 한 이야기였었는데요. 상당히 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설득력이 봅니다. 네.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지금 투표하면 해리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엊그제였죠. 22일 지난 네. 22일에 그 해리스가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 수락 연설 네. 했잖아요. 그거 동시 시청자 수가 2,890만 명. 2,890만 예. 명. 엄청난 우리가 지금 숫자죠. 7,600명인데 예, 우리 7,600명인가요? 우리 지금 현재 7,600이잖아요. 예, 동접자. 예, 예. 아까 8,000명까지 깜짝이야, 나. 봤는데 예. 벌써 네. 400명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유. 책임감을 느낍니다. 긴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 전당대회 현장 잠깐 저희 영상 있으면 잠깐 그럴까요? 들어볼까요? 해리스의 네. 수락 연설.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promise to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You can always trust me to put country above party and self. 그러니까 딱
저 마지막에 딱 등장해가지고 수락 연설할 때가 최고조였다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저도 중간중간 짧게 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왔잖아요. 네. 오프라 윈프리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연설을 했고 그다음에 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빌 나왔어요. 클린턴? 근데 제가 되게 약간 웃겼던 그 네. 개그를 약간 하는데 뭐라 네.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 사람 뭐 클린턴입니다. 뭐 제가 정말 막 역사 속 인물 같죠? 뭐 한 30년 전에 대통령 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근데 제가 아직 트럼프보다 어립니다. 하하하. 이렇게 아, 웃더라고요. 그래. 야 바이든 후보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네. 마지막에 해리스가 나올 때 진짜 막 시청자 수가 2,890만 명. 네네네. 아니, 어쨌든 숫자는 지금 어렵습니까? 영어는 영어로 숫자 숫자 영어로 있잖아요. 미안해요. 해도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컨벤션 효과가 한창 지금 일어났다 네. 보여지는 거죠. 예. 그 해리스 약점 뭐 있습니까? 약점. 조금 전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보가 수락 연설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시청자 수가 최고를 네네네. 찍었다라고 네. 이야기는 했지만 네. 동시에 약점이 거기서도 좀 노출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앞에 이제 슈퍼스타들 정말 연설계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오바마 대통령 부부, 네.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미셸 네. 오바마, 그리고 또 클린턴도 나왔고요. 뭐 이렇게 해서 다 오프라 윈프리도 나왔고. 네. 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연설이 상당히 정말 강력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뭐라도 좀 하자, do something. 네. 뭐 그런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그거를 따라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 본인 대선을 치를 때 이야기했던 구호인 Yes we can을 변형해서 Yes you can을 이야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연호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네. 정작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연설을 했을 때는 좀 잠잠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래요. 아, 그러니까 숫자는 마지막에- 많았지만 연호 그랬죠. 현장 분위기는 달랐구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 그때가 이제 하이라이트고 가장 마지막이니까 예. 그랬는데 한 38분 정도 연설을 하면서 앞에 그냥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네. 거기에 너무 많은 이제 또 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정책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카멀라 해리스의 약점일 수도 있는 게 해리스가 너무 옛날 일이어서 이제 기억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2020년 대선 때 이제 부통령 후보끼리 토론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마이크 펜스 예. 네네네. 공화당 부통령 후보와 토론을 했는데 그다지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부통령으로 재임을 하면서도 네. 어떤 뭐 자신의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업적이라든지 예. 그런 존재감이 면에서 없죠, 뭐 예, 사실.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이제 9월에 10일에 이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트럼프하고 네. 그때 과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 혹시 우리 김필규 기자님 약간 떨려요 지금? 오예 목소리가 좀 떨리네요. 네. 아니, 왜? 춥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 여기 추워요. 제가 아, 담요를 그래요? 입고 올 예, 수가 지금 있습니다. 자켓을 입고 왔어야지 아니, 되는 것 예. 지금 같은데. 기자 생활 몇 년에 생방송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목소리가 자꾸 떨리시는 것 같아갖고. 유튜브 추워서. 방송은 좀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아 이런. 아 그러면 좀 네. 약간 가벼운 얘기로 왜냐면 네. 이제 4년 동안 현장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셨으니까 네. 전당대회 직접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현장 분위기가 실제로 가면 감사합니다. 예 어때요? 네. 저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못 갔고요. 네. 그때 그 전에 복귀를 했으니까 네. 네. 그 전달에 있었던 이제 공화당 공화당. 전당대회는 갔습니다. 예, 네. 예. 그 공화당 전당대회 역시 그때 네. 분위기가 한껏 끌어올라 있었죠. 아, 총 맞은 다음이었습니까? 바로 바로 총 맞은데 아, 13일 파이트. 7월 13일에 이제 총격 격이 미수 있었고. 네. 총격 네.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일에 바로 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모든 게임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었죠. 네. 아 맞아. 총을 맞고도 살아온 네, 트럼프가 네, 네. 이제 대관식을 하니 그때 제가 이 모자 주문했거든요. 근데 오니까 바뀌었어요. 네. 분위기가. 아 진짜 예. 선거 끝났다 막 그런 기류가 있었죠. 트럼프는 예. 금강불개가 되었다 막 이런 예. 얘기가 있었죠. 예. 그 자리에서 뭐 그래서 정말 뭐 사람들이 제가 이거를 하나 가지고 온 게 있는데요. 맛- 마술인가요? 아 이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마술쇼. 이 카메라를 좀 보여주세요. 예. 이은결 씨. 어.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사온 그 좀 들으라고 얘기하니까. 들어야 보입니다. 내 얘기도 좀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예쁘네요. 예, 요게 이제 소주 잔인가요? 네. 샷 글라스. 예, 미국에서도 소주 잔을 이렇게 파는데 아. 여기에 보면 발음 좋은 우리 신혜영 기자님.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네. 마가. 마가죠. 트럼프 마가. 슬로건. 네. 네. 곡에 새겨진
그러니까 공화당, 예. 그죠? 공화당 굿즈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네. 오피셜 상점을 차려놓고서 오피셜 네. 굿즈를 이제 팔았는데요. 네. 예. 그런 식으로 거기 이제 정말 인산인해를 이뤄서 네, 이거 선물 드린다는 얘기해야죠. 선물.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네, 그 선물.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제작진이 제가 누가 이거 선별을 하나요? 아니 그 결국 이제 우리 김필규 기자가 갖고 오신 거잖아요, 이게 그죠? 예. 예. 김필규 기자가 드리는 거고 댓글 중에는 가장 그 아부성 예, 댓글을 저희가 선정해 갖고 네. 최대한 칭찬 많은 걸로 저희가 선정하겠습니다. 두 분께 알겠습니다. 제작진들 네, 분께. 잘 긁어주세요 댓글. 네,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씩 해가지고 네.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런 네. 식으로 오피셜 굿즈가 어마어마하게 팔리거든요. 티셔츠도 있고. 네. 티셔츠, 모자 네. 당연히 있고요. 모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네. 마가 모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 모자가 그렇게 많은지 네. 그 당시에 처음 봤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정말 한껏 끌어올라 있어서 기자인 그냥 저는 뭐 취재하러 네네네. 간 것일 뿐이었는데도 저까지도 막 가슴이 끌어오르고 아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막 외치게 돼요? 미국인도 아니면서 투표권도 없는데. 투표권도 없으면서 예. 특히 이건 뭐 너무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네. 가장 가슴이 끌어올랐던 대목은 네. 그 예전에 80년대 그 프로레슬러인 헐크 호간이 아 헐크호거. 헐크 호간 아, 나왔어요? 헐크 호간이 이제 지지연설자로 나왔는데 지지연설로 진짜? 나왔는데 헐크 호간이 정말 그 자리에서 네. 이 옷을 이렇게 찢으면서 찢어요? 예 마가 이러면서 찍는 거예요. 아. 찢고 아니, 헐크호간 알아요? 알긴 알죠. 알고요? 네. 왜냐면 헐크호간 진짜 우리 때 그죠? 그렇죠. 예, 헐크호간, 마초맨. 마초맨, 워리어, 스네이크맨, 빅보스맨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예, 유명했죠. 그 자이언트라고 또 큰 아저씨 2m 넘는 아저씨 네. 있거든요. 그 아저씨 나오면 그냥 다 죽는 거야. 아. 근데 헐크호간이 또 이깁니다, 그걸. 네. 예, 막 쳐맞다가 사람들이 막 헐크호간을 막 외쳐요. 네네. 막 호간 막 이러면 막 네. 그때부터 다시 막 이 귀를 이렇게 하거든요. 아. 맞죠, 그거를 이거? 바로 했습니다. 거기서 했어요? 사람들의 환호성이 적다고 환호성을 좀 듣고 싶다고 맞아. 그거를 직접 했습니다. 이거 하면 막 그때부터 다시 살아납니다. 아. 헐크호간이. 아무리 때려도 그때부터 안 아파요. 아 딱 알겠어요. 이거 하니까. 요거. 예, 예, 예. 아. 홍키통키맨. 예, 그분은 이제 저 기타 들고 다니면서. 네. 아무튼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외국인도 고조시키는 굉장히 뜨거운 현장 실제로 분위기가 있었고. WWE 쪽하고 좀 연관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예전에 한번 사회 나왔어요. 받았어요. 예, 사회 그- 받았어요. 맞아. 이제 회장이었던 빈스 예. 맥마흔의 부인인 린다 맥마흔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소기업 청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네, 그래서 연설도 예. 했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트럼프 지지자. 아닙니다. 네, 먹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 너무 자세히 아 알고 그래서 계셔가지고. 트럼프 진영에는 UFC 예. 회장도 나서서 맞아, 데이나 맞아, 화이트도 맞아, 나서 맞아. 아, 지지를 그래요? 하고 그랬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UFC 쪽하고도 계속 관계가 있어서요. 네. 지금 그 트럼프 캠프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 스티브 청이라고 있는데 네. 그 사람도 UFC 쪽 일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방문했을 때는 완전 취재하셨을 때는 완전 공화당 분위기였다가 예. 지금은 이제 약간 이쪽이 줄고 민주당이 조금 더 끌어오르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예, 그 컨벤션 효과라는 거를 확실히 뭐 무시할 수가 없고요. 네. 여러 가지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에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일단 시작은 저거부터 봐야죠.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압승을 한 것부터 이 모든 스토리가 시작됐다고 봐야죠. 바이든이 바이든. 어버버버 해가지고. 예. 네. 그게 이제 6월 27일이었는데 바이든 상대로 압승을 거뒀고 그 다음에 이제 피습을 당해서 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이제 쥐는 그런 사진이 이제 맞아요. 공개가 됐던 게 이제 7월 13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이제 선언을 하고 그때 이제 나이가 더 많은 상대편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네, 젊은 백인 남성 후보 JD 벤스를 이제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사흘 뒤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서 유세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네. 이제 후보직 사퇴를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그래서- 사퇴 얘기할 때 처음에 그 바이든이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언론 그랬죠. 인터뷰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제 코로나에 걸렸고 이제 사저에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현재에서는 이게 사실은 전격적인 결정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여진 어떤 그때까지 아, 끌다가 예. 민주당이 아. 뭔가 이 딱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짜서 정도? 후보 교체를 해서 해리스한테 힘을 팍 실어줬다. 그런 얘기도 이런 있어요. 얘기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워싱턴에서는 좀 있어요? 돌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의원 출신의 컨설턴트가 예. 그런 예측을 하고 다녔어요. 어. 이게 분명히 지금은 트럼프가 이렇게 잘 되고 있지만 네. 분명히 바이든이 어느 중요한 시점에 사퇴를 할 것이고 어. 그리고 분위기 반전을 가져갈 것이다 아하. 라는 이야기를 이미 5월에 하고 다녔어요. 5월이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민주당의 어떤 빅픽처였던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 정보기관 출신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예. 역시 또 미국에 있다 오시니까 예,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가능하냐 이 이야기. 네. 근데 저도 상당히 솔깃했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직접 뭐 민주당 속내까지 들어가서 캠프에 들어가서 그 전략을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분 이야기가 이런 어떤 음모론이 정치적인 음모론이 퍼질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 음모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짰을 때 과연 실패했을 경우 후폭풍이 어떨 것이냐 그거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가 네. 이렇게 전략을 뒤에서 짰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에 아하. 공개됐을 경우에 또 난리 그 나지. 후과가 어떨 것이냐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 음모론은 너무나 두 가지가 다 타격이 크기 때문에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정프로의 어떤 그 직관 이런 게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을 전 또 해보는데 말이죠. 왜 어떤 그렇습니까? 직관이죠? 그 트럼프 피격 바로 직후에 네. 저희가 아마 그때 봉 박사님인가 아마 누구 모셔서 아마 봉영식 얘기를 좀 교수님, 들었을 예. 텐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만약에 10월 중순 이후로 났으면 무조건 뭐 볼 것도 없이 트럼프 우세다. 왜냐면 그때는 다 이제 그렇죠. 트럼프가 다 이긴다고 했거든요. 네. 예. 정프로는 그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아하. 그래서 바이든 사퇴 압박이 훨씬 더 강해질 거고 그 다음에 있을 민주당의 그 변화는 아마 트럼프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는 얘기를 그때 했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미국 현지에서 직접 너무 정확하니 그때도 예.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도 저만 한 얘기 아니에요? 공화당 쪽에서도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네. 야 이게 총 맞는 사건이 물론 이제 누군가가 받은 그런 불행한 사건을 가지고 희화하면 안 되지만 네. 10월에만 터졌어도 너무 좋았을 텐데 아.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아 저만 한 미국에 갇히지는 않고 어쨌든 그걸 알고 계셨네요. 네. 네. 아주 대단합니다 진짜. 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양 후보에 뭐 우리가 큰 관심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다른 뭐 공약들 좀 있을까요? 상징적으로 좀 꼽아주실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가장 우리가 관심 네.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북 정책 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 네. 뭐 이게 당장 우리나라하고는 한국하고는 관련이 있는 부분인 네. 거니까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해리스 마지막 수락 연설을 할 때 네.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그거였다는 건 좀 놀랐습니다. 뭐였어요? 김정은 같은 독재자하고 난 만나지 않겠다. 트럼프처럼 네. 네가 그러는 클라이막스에? 것처럼 클라이막스에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싱크도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잠깐 들어볼게요. 그 얘기. 예. 김정은이 등장했어?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Who are rooting for Trump. 아니 미국에서 김정은 유명해요? 아 예. 로켓맨. 로켓맨. 유명하죠. 아니 저렇게까지 얘기할 예. 정도 유명하나? 네. 근데 저 연설에 네. 등장한 세계 정상 이름이 몇 명 안 돼요. 푸틴, 뭐 젤렌스키, 뭐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에 김정은이 이름이 김정은이 올렸습니다. 들어가요? 네임드네. 예. 유명합니다. 네. 아직도 미국 사람들 저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은 사우스, 노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고 김이라 그러면은 김정은이에요? 김씨라 그러면 김정은하고 무슨 관계냐. 아직도 이런 거 물어보는 백두혈통인 사람들이 줄 알고. 예, 아 혹시나. 네네. 아 그래요?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 저 부분이 확실히 좀 가장 극명하게 둘 간의 어떤 정책적인 네. 외교안보 정책 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정부에서 네. 지난 그 트럼프 정부에서 네. 대북 정책에 있어서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하고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그분 이야기, 그분 전망은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이기 될 경우 네. 김정은을 분명히 만난다. 그거는 기정사실이다. 기정사실. 네. 왜냐하면 사실상 트럼프가 2기 정부에서 보여줄 만한 어떤 성과가 없습니다. 새로 보여줄 만한 것들이 없고 네. 물가를 본인이 잡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물가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래서 어떤 쇼적인 측면에서 김정은을 평양에 가서 만나지는 않았잖아요. 네. 어떤 평양에 가서 만난다든지 네. 그런 이벤트를 분명히 할 것이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열리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다만 이제 해리스 부통령 이제 네. 후보 같은 경우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미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김정은을 만나는 이벤트 자체는 트럼프가 선점한 이슈인데 내가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있고 기본적인 어떤 외교안보 정책 자체를 대북 정책 자체를 네.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서 가져갈 게 뭐 지금 다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그렇게 용어는 안 했지만 오바마 정부 때 했던 전략적 인내를 계속 이어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어떤 대북 문제가 터졌을 때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거나 네. 뭐 어떤 도발을 했거나 그랬을 때 이제 국무부나 백악관 NSC에다가 질문을 넣으면 항상 똑같은 말이 나와요. 뭐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만 네. 항상 대화에 열려 있고 우리는 외교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때는 그냥 물어보지 말고 내가 그냥 이렇게 답했다고 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뇌피셜로. 예. 예. 항상 똑같으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만큼 어찌 보면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이 덜하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잖아요. 네네네. 중국이고 한국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크게 이제 밸류를 두고 보는 거는 네. 한국이 일본과 과연 얼마나 친하느냐. 한국이 좀 일본과 친했으면 좋겠다. 그게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랑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게 예. 항상 바라는 바였고요. 그래야 한미일 공조가 탄탄하게 돼서 중국에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럼 좀 잘 지낼 수 있게 좀 미국이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편해하는 게 있을 거고, 혹은 예. 뭐 일본이 뭐 바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걸 좀 미국이 잘 좀 일본한테 뭐 야 이런 거 좀 니네가 사과를 좀 그러면 하고. 항상 살살 잘 빠지는 것 같. 물밑에서는 네. 정말 심각해졌을 때 물밑에서는 그러니까 물밑이라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예. 어떤 대화가 오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 알려졌을 경우에 미국 정부가 입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는 제가 네, 네. 워싱턴에서 본 바로는 미국이 직접 어떻게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TMI 하나 말씀드리면 TMI입니다. 김필규 기자는 백악관을 상시 출입했습니다. 상시. 최초 아닌가요? 최초는 아니고요. 최초 아닌가요? 예. 네. 그 백악관 출입하면서 이제 해야지 이제 기자회견에 계속 정기적으로 가고 네. 질문을 던지고 그럴 수 있는데 네. 아까도 보니까 아까 우리도 이제 저 개인정보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 그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백악관 이것만 화장실에 듣고 비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미국에는 절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굉장히 좁습니다. 기자실도 굉장히 예. 좁고요. 네. 거기 이제 조금 전에 저희 용산 기자회견하는 거 네. 야, 봤잖아요. 무슨 서울을 처음 가본 사람한테 시골을 해서 막 물어보는 것 같잖아 느낌이. 네. 아무튼 예. 생각보다 가보면 그 이제 브리핑룸이 굉장히 좁아서 그러니까 브리핑룸이 원래 이전 대통령이 아마 루즈벨트 대통령이 개인 수영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대요. 네. 아주 넓은 수영장 아니고 네네네. 잠깐 운동하기 위해서 이제 하기 위한 수영장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브리핑실을 만들다 보니까 공간도 좁고 사실 또 백악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직접 가보면 야 이렇게 좁은 데서 산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틈만 나면 델라웨어 자기 네, 자택으로 네. 이제 주말마다 가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마로라고로 네, 가고 그랬던 맞아요. 이유가 좀 답답한 면은 있겠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니 바이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만난 건 얼마나 가까이서 만나셨어요? 한 요 정도 한 여기서 저희 PD들이 있는 저 정도 거리에서는 볼 수 있었던 게 한 3, 4, 5m.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와. 마치 우리로 따지면은 예전에 이제 윤 대통령이 처음 했었던 도어 스태핑의 네. 어떤 그 모델이라고 네, 네, 해야 네, 될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헬기를 타고 어디 이동할 때 그 사우스론에서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이럴 때 매체들 구별 없이 모든 매체가 가서 질문을 일단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물론 그 질문을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네, 판단하고 네, 네. 결정할 일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김필규 기자 이름도 알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몰라요 이거는? 예. 아쉽네. 안다고 그냥 해도 사실 뭐 검증할 길은 없기 때문에 안다고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은 실제로 보면 좀 인상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TV 나오는 거 똑같고 실제로 뭐 할아버지고요. 다혈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바이든이? 네. 아 그래요? 뭐 같이
밥이라도 했어야지 그런 걸 알 수 있을 텐데 네. 기자들 만났을 때는 썩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저희 오픈 마이크라고 한 마이크라고 얘기를 하죠. 예. 한 마이크 통해서 어떤 기자가 던진 질문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네. 지금 이렇게 여기서 옮길 수 없는 막 욕설도 하고 그랬던 걸로 충분합니다. 봐서는 네. 좀 다혈질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영어는 당연히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대통령인데요.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차이가 있는 정책 혹은 뭐 공약 같은 게 이제 북한 관련된 정책. 대북 정책. 예. 예. 그리고 트럼프가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방위비. 방위 올린다고 네. 봐야 네. 되겠죠. 그건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트럼프 되면 봐야지 무조건 되는 올리는 거고요. 거고. 예. 트럼프는 기존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국방비의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국가 예산에 2% 쓰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 3%까지 올려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특히 국방비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나라가 한국이기 네. 때문에 한국 부분도 그렇게 봐야 될 텐데 반대로 이제 해리스가 네.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런 논의는 없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 네. 저희가 이제 방위 분담금 협상을 이제 네. 하는데 네. 하는 시기가 내년이거든요. 예. 근데 내년에 하는 거를 바이든 정부 때 미리 해놓자 그래서 올해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방위 분담금을 해리스 정부가 들어서게 됐을 때는 네. 바이든 일기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러시는 네.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그전 계약은 뭐 필요 없고 새로 해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사실상 올해 그걸 미리 했다고 하더라도 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거 됐어. 이제 이전 정부 했던 거는 다 됐어. 다시 해. 그러면은 사실상 다시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미리 서둘러서 한 게 과연 좋은 전략이었냐 그러네. 지적도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미리 하고 우리가 미리 이걸 서둘러서 했다고 홍보하고 또 기사에 나고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눈에만 더 띄게 된 거죠. 이것들이 이거 이거를- 있었지 참. 예. 트럼프가 직접 보진 않았더라도 트럼프의 참모들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정부가 너무 나서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했던 게 과연 좋았던 전략이냐 이런 문제 지적도 가능합니다. 진짜 그러네. 신경 안 쓰고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야 나 될까봐 니네가 오래 했다고? 야 네. 그런다고 뭐 내가 이걸 인정을 하냐? 이제 네.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그러면 괘씸죄로 5배 더 올리고 뭐 이렇게 5배까지는 안 되겠지만 아니 예. 말은 워낙 그 양반이 그렇게 예. 하니까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 근데 우리나라한테만 그렇게 너무 야박하게 박절하게 너무 하는 겁니까? 트럼프가 다른 나라한테도 방위 그러는 겁니까? 관련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예, 것 같은데. 나토를 상대로도 사실은 나토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고 봐야죠. 특히 독일 같이 돈 잘 벌고 네. 돈 많은 그런 나라가 왜 방위비를 이렇게밖에 안 내는 나토 분담금을 이거밖에 안 내느냐에 네. 대한 불만은 계속 있었던 거고요. 네.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 연장선상에서 아.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본인의 네. 어떤 치적으로 내세우기 가장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IRA 보조금 이거는 예. 트럼프가 되면 그냥 백지화 되는 거예요? 예, 본인도 IRA 포함해서 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다 없애겠다고 공언을 했으니까요. 네. 사실상 IRA 혜택 때문에 미국에 많이 투자를 했었던 뭐 당연히 이제 전기차 공장 투자를 했던 현대차라든지 네. 그다음에 배터리 공장 투자했던 예, 예. SK나 LG 같은 우리 기업에는 뭐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면 그 나라의 어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 바뀌는 거야. 그 나라 사람들 알아서 할 문제지만 네. 그 나라 정부를 믿고 뭐 장기 투자를 결정했던 다른 나라 기업들이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이거는 못할 짓 아닙니까? 아무리 정부 바뀌었다고? 그렇죠. 정책 연속성이 네. 이렇게 없다는 거는 결국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잃는 일이 되는 거고요. 네.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개인 성향상 그런 거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또 그리고 이미 지어놓은 공장 어쩌겠느냐라는 또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뭐 최근에 그 SK 최태원 회장이 이거 반도체 보조금 없으면 음. 우리 뭐 공장 이런 거 투자 이런 거 다시 생각해 봐야지 뭐 어쩌겠느냐 뭐 예. 이런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데. 근데 이미 또 들어간 돈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네. 깊은 어떤 생각을 했다기보다도 그냥 이전 정권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포퓰리즘적인 그런 공약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네, 네. 또 하나 이제 가장 포퓰리즘적인 공약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 있는 게 네. 미국에는 이 팁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팁. 식당 갔을 네, 네, 네. 때 밥 먹고 나서 팁 이제 비싸다면서요, 엄청. 팁 정말 너무 비쌉니다. 네. 살인 정말 살인적이에요. 키오스크를 결제해 또 팁을 낸다면서요? 그 그것 입력하게 때문에- 돼 있어. 예. 네.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닌데도. 그렇죠. 어. 심지어 뭐 스타벅스에서 그냥 커피 한 잔을 사 마신다든지 네. 그럴 때도 커피 주문 받아주고
주문 넣어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팁을 직접 입력하라고 네. 이렇게 저한테 줍니다. 네. 그러면은 뭐 18%, 20%, 22% 이렇게 나오는데 몇 년새 이렇게 막 바뀐 거예요? 그게 최근에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특히 그렇게 나왔죠. 네네네. 예. 팬데믹을 거치면서 네. 자영업자들이 뭐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외식업에 그럴 수 있죠. 종사하고 네, 있는 네. 종사자들도 힘들어졌는데 음. 그러니 팁을 좀 더 많이 줘야지 되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종사자들의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기업들이 그런 레스토랑이나 뭐 외식업자들이 부담해야지 될 비용을 직원들에게 줘야 될 비용을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다는 그런 네, 비난이 네. 좀 많이 나왔죠. 임금으로 줄 걸 소비자가 팁으로 근데 실제로 메꿔주는 거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제가 서비스를 받은 게 없는데 네. 이거를 돈만 나가는. 팁을 이렇게 몇 퍼센트 줄 거예요. 딱 줬을 때 네. 노팁이라는 그 버튼을 누르기가 참 힘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지금 네, 얼굴을 네, 맞대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냥 한 뭐 5불짜리, 6불짜리 하나 이렇게 샀는데 팁을 뭐 또 1불 주기는 좀 그 문화적으로 예. 1달러를 주는 거는 내가 너희 서비스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정말 별로야. 예, 어떤 또 그러시구나. 그런 시그널이라는 아. 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2달러 주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네. 아니 4불짜리 사 먹고 2달러를 준다? 그냥 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인 네.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네. 팁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팁을 받는 그런 음식점 종사자들에게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들한테 세금을 받지 않, 그 팁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받지 않겠다 이런 공약을 또 내놨죠. 아니 팁은 사실은 현금으로 보통 많이 받잖아요. 이것도 근데 세금 신고를 해요? 세금 신고를 하고 예 받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소득이니까 예, 소득세처럼. 소득이고 요즘은 그 현금으로 맞아요. 미국에 안 가신 지가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아, 네. 전학을 간 지가 좀 못 오래됐습니다. 갔습니다. 네. 못 갔어요, 나는. 네. 요즘은 이제 현금으로 안 하고요. 카드 결제를 했을 때 카드 결제할 때 뒤에다가 같이 다 붙여서 그냥 합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에 그 빌지에 카드 끼워 넣으면서 몇 프로 팁으로 할 때 체크하게 맞습니다. 되어 있죠. 그것도 탈세를 방지하는 아니 건가요? 카드까지 뭐 그럴 수도 써봤어요, 나도. 신영 기자님. 네. 저도 미국에서 카드는 써봤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가셨죠? 2009년? 아, MB 때. 그 MB 그러니까 때인가요? 모든 게 지금 정부로 기준. 네네네. 한 15년 됐네요. 네. 근데 이렇게 팁을 받는 네.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또 팁을 받는 그런 외식업이나 뭐 레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주가 또 스윙 스테이트 격전주 중에 하나인 그래요?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 예. 라스베가스가 무슨 주예요? 그러니까 네바다 주입니다. 네바다 주. 네바다 주. 아하. 감사합니다. 좀 안 넘어가시네요. 제가 한번 슬쩍 한번 찔러봤는데 라스베가스가 어떻게 넘어가? 네바다. 예, 네. 네바다 주입니다. 저희 네. 카지노 이런 데 보면은 뭐 접객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분들이 다 많으니까. 팁 받으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둘 다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공약을 냈는데 그러다 그게 인기를 끌고 또 좋은 공약이라고 외식업자들 또 그리고 이제 종사자들이 환영을 하니까 카멀라 해리스도 똑같이 그 공약을 따라서 내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팁 이거는 확실히 이제 좀 굉장히 민감한 문제긴 한 모양이군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면 또 그렇지 예.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도 그렇지 않아도 팁을 이렇게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세금이 없어졌어? 그러면 내가 20%팁 주려고 했었던 사람이 15%. 15%, 18%만 줘도 되겠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 팁 없애자는 공약은 안 나오나 보죠? 팁을 아예 없애자. 그거 안 되나? 예, 사실은 그게 더 많은 소비자들이 더 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긴 한데 워낙에 문화로 뭐 자리 잡고 오래 있으니까. 잡아서. 그래서 하여튼 그 팁에 대한 세금 없애자는 그게 과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치는 않고 예. 여튼 뭐 그것도 두 후보가 같이 또 한다고 하니까 뭐 큰 차별화는 없겠군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사실 나라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세금을 안 받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점점점 번지고 있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것도 있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억만장자는 주식을 들고만 있어도 25% 과세를 하는. 그래서 부자 증세에 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미실현 과세치. 네. 내가 주식을 보통 갖고 있다가 팔 때가 이제 실현 이익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 때리는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네. 갖고만 있어도 세금 때리겠다. 정프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국 그래서 안 갑니다. 반미로 갑니까? 나는 미국을 안 갈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것 좀 약간 무리 아니에요? 갖고만 있는데 어떻게? 해리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미시련 그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해서 더 과세를 많이 하겠다라는 네. 입장도 가지고 있죠. 네. 그동안 어쨌든 세수가 많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팁에 대한 세금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득세도 개인에 대한 소득세도 감면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반대로 또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네. 메꿀 것이냐, 확보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관세를 높여서 하겠다. 지금 한 10% 정도, 그러니까 관세를 10%에서 20% 정도 네. 해가지고 올리고, 그다음에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예. 60%까지 받겠다. 그래서 이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메꾸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뭐 경제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네. 그렇게 되면 결국 뭐 중국산 수입품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관세를 60% 때린다? 그럼 물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지금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하는데 물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중산층 서민이 더 네네.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끝으로 혹시 어느 한쪽이 당선이 되든 간에 예. 다른 쪽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오케이 다음 대통령은 이 사람이야. 다 같이 또 하나의 미국으로 잘 가보자. 이 분위기는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의 승리를 혹시 인정 못하고 뭐 물리적이긴 아니겠습니다만 좀 쪼개지는 듯한 느낌이 생기진 않을지 올 예. 겨울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게 예. 2020년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2021년에 당장 1월 6일 의회 폭동 예.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이 이제 일으켰던 그런 부분인데 아마도 트럼프가 이번에도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여전히 트럼프의 대답은 승복을 하겠다. 다만 내가 이겼을 경우에만. 아하. 이게 이제 트럼프의 대답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정말. 네.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학습 효과라는 게 분명히 미국 사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해서 선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그 폭풍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은 해리스가 이기더라도 네. 어떤 그 논쟁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이기는 게 가장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양 진영에서 제일 그 주목하는 뭐 세대, 뭐 계층, 뭐 성별,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도 대선 때 뭐 2030의 마음을 잡아라 뭐 이런 얘기 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맞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그 면에 있어서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네. 백인 남성을 결국은 백인 남성들의 표심을 주목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해리스가 지금 당장 투표를 한다 그러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이 물러나고 최고령자였던 바이든이 물러나고 해리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많이 얘기는 못했지만 팀 월스라는 이제 부통령 후보 민주당 민주당 부통령 부통령 후보가 나타났는데 너무 재미있는 좋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말 네. 잘하더라고요. 예.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부각을 나타내면서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상당히 지루한 사람이 됐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들, 도발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는데 재밌었죠.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가 갑자기 최고령자가 돼버리면서 78살이잖아요. 네.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지금 59살밖에 안 됐고 그리고 최고령자가 되면서 트럼프가 좀 지루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트럼프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네. 도저히 바이든을 찍어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했었던 백인 고학력자들, 대졸자 이상들이 내가 바이든이 너무 싫어서 트럼프를 찍어줘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투표소에서 해리스로. 발길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 뭐 해리스로 돌아서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아예 투표소를 안 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로. 그렇죠. 아. 백인 고학력자들을 그래서 공화당성의 백인 고학력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상당히 공을 들였던 층이 백인 노동자층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층인데 이 사람들이 바이든이 얼마나 공을 들였냐면 심지어 현직 대통령인데 이 사람들이 노조들이 파업하는 거를 현장에 가서 지지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너희들 파업 잘한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해리스는 사실상 백인 노동자층하고는 특별한 접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백인 노동자층이 내가 굳이 흑인 여성인 해리스한테 표를 줘야지 되나라고 역시 또 투표소를 안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백인 노동자층, 백인 고학력자층의 표심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말고도 또 네. 지금 오늘 안 푸신 얘기도 꽤 있는 거죠? 아, 예. 벤스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네, 그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힐빌리의 노래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세요? 영화로 힐빌리의 노래. 봤습니까? 영화로 책으로 봤어요. 읽었습니다. 책으로 영화로. 못 예. 보고. 아, 좋습니다. 하여튼 네.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4년을 특파원에서 얼마나 쌓아놓은 얘기가 많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케네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케네디 얘기도 다음 네. 시간이 또 있습니다. 네. 아, 이 코너는 고정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 정도 갈 수는 없고요. 한 번 정도 더. 네, 1년에 한 번씩 한 번 정도만 더 수감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댓글 두 분 저희가 이제 추첨해드리기로 했는데 네. 이분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미로스트라는 분이 이제 이 술잔 받으실 분인데요. 두 잔을 저희가 세트로 드립니다. 역시 현장의 중요함을 실감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국내 테이블에서 언론이 제공하는 기사로 평론하는 이야기들보다 워싱턴 특파원 하시면서 눈으로 직접 본 상황을 들려주시니 귀로만 듣다가도 화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보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신 아마 아내분께서 써주신 게 아닌가. 요 주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분은 저희한테 주소 보내주시고요. 김필규 기자님 집 주소랑 대조를 꼭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생각과 감정 사이라는 분인데요. 정영진 저거 열등감 덩어리 이렇게 써주셨는데 왜? 아 우리는 그렇게 품 넓은 프로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쓰셔도 저희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됐죠? 자, 두 분은 저희 제작진에게 주소를 보내주시고요. 네. 저희가 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써 있는 요 잔, 집에서 소주 잔으로 쓰시면 딱 좋을 요 잔 두 잔을 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필미 우리 김필규 기자님 어떻게 자평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스튜디오에 출연을 했을 때 하고는 또 확실히 다른 것 같고요. 네. 손석희 앵커하고도 이렇게 진행을 네. 주고 네. 받았을 때 보다도 또 어떻게 다른 맛이 보면 있지요? 예, 다른 네. 맛이 있고 네. 제 이 긴장된 떨리는 목소리가 가라앉질 않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를 혹시 평소에 너무 흠모하셨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계속 부분도 있는 화면으로만 것 같습니다. 보다가 네. 워싱턴에서 진짜 국내 정치 공부하려고 이걸로 계속 예습하면서 아하. 열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유, 다행입니다. 아, 그 미국 이제 저희가 유튜브 이거 그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네. 어느 나라에서 보는지도 나오거든요. 아, 예. 미국이 한 명이 꼭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우리 김필규 김필규 기자님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정강현 부장이 또 보고 계시겠죠? 아, 네. 저희 전직 네. 전 부장이 지금 또 워싱턴 특파원으로 네, 갔습니다. 여러분들 다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 예, 저희만 예. 아는 얘기인데 또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자, 핵심은 잘 네. 나가는 사람들이 장르만으로 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서로 위로하는 게 저희로서도 맞습니다. 좀 마음이 네. 편할 것 정신 같습니다. 승리와 함께. 예, 여기 뭐 패배자들만 모여 있는 방송이 아닙니다. JTBC에서 뭐 안 돼갖고 자꾸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확실하죠? 예,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니 그런 네. 걸로 알고 아니 있겠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야 JTBC 저 뉴스 저 못 나가는 사람들만 모여갖고 지금 여기 아유, 있는 거 무슨 아니냐 소리야. 이런. 대합실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우리 지금 최윤경 기자, 뭐 신혜원 기자, 이 에이스들이죠? 예. 지금 JTBC. 정치부에서 달라고 난립니다 지금. 둘 다. 난립니다, 진짜. 아, 우리 아까 댓글 두 분 꼽았잖아요. 네. 생각과 감정 사이 그분. 음. 제작진분 전 선물 사양할게요라고 댓글을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테모에서 선 거 아니잖아요. 이분 그죠? 테모 아, 아닙니다. 이게 정품. 정품이잖아요. 네. 네. 아, 물론 중국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네. 따져봐야 그건 합니다. 알수 없습니다. 네. 사양할게요. 안 돼. 나도 그렇게 못하겠어. 보내. 주소 꼭 보내라. 생각과 감정 사이였죠 아까. 네. 사강도천. 반드시 보내. 네. 난 이거 안 보내고 나도 못 참아. 내가 직접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보내세요. 예.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필미는 다음 시간에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님 살아있는 목소리 너무나 좋았고요. 현장에 있었던 일들 오늘처럼 추억 소환해가면서 내일은 아니죠. 다음 시간에 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신혜영 기자님도 오늘 또 2시간 내내 고생 많으셨고요. 예. 그건 뭐 최인경 기자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네. 갈 겁니다, 휴가. 네. 예. 아 그래요? 네, 아직 안 정했지만 그거 좋아할 그렇습니까? 겁니다. 네, 다
도망갈 생각들만.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어디 안 가죠,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 떠날 수 없습니다. 네. 어떻게 떠나죠? 난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떠나냐고요? 금요일에 떠나잖아요. 어떻게 떠나면은 티켓팅을 해서 떠나죠. 네. 내일이요? 또 가요, 일본? 아, 일본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건 뭐 아니 우리나라 광복 몇 년도예요? 아 왜 이러세요? 빨리 끝내. 자, 그러면 저기 여기서 어딥니까?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